네, 이번 시간에는 포스코 4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항목이네요, 벌써. 자, 4번은 또 우리 삼성그룹의 3번과 같은 그런 항목입니다. 최근에 국내외의 이슈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고 거기에 따른 본인의 견해를 서술하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자기소개서 전체 작성 가이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은 어떤 거겠습니까? 바로 우리 포스코가 속한 기업의 이슈 아니면은 산업의 이슈에 관련해서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산업의 영향과 기업의 영향에 대해서 좀 많이 작성을 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작성해 주셔도 좋고요. 제가 최근에 취신남을 정리하면서 신문 보니까 사설도 그렇고 굉장히 유명한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론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파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만 먼저 좀 하나 파악하면 이렇게 나의 생각을 물어볼 때는 프렙 방식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이게 1800바이트 600자니까 마지막에 P 결론을 빼놓는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예. 요걸 좀 갖다가 넣어주시고요. 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다가 나의 기업 분석의 내용을 투영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1번의 지원동기 쪽에다가 나의 어떤 정성적인 가치 아니면 나의 어떤 직무, 지원동기 위주로 썼다라고 한다면 한 항목 정도는 기업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등장시켜주는 것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자기소개서는 제가 여태까지 봤던 자기소개서 중에 가장 잘 쓴 자기소개서 항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진짜 한번 얼굴 좀 보고 싶어요. 자,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전력 공급 부족에 따른 블랙아웃 현상이 서울 서남부, 광명 등 경기 일부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무엇이 블랙아웃? 블랙아웃이 뭐예요? 전기가 나가버린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이것은 삼천리 도시가스 공급 지역과도 일부 겹치는 지역입니다. 이 지원자는 삼천리를 지원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경영기획 쪽으로 지원을 하셨어요. 예, 경영기획은 제가 직무 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지만 가장 우리 인문, 그 다음에 상경 쪽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가장 스펙이 좋은 친구들이 가는 쪽이 경영기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삼천리 뭐 먹고 살아야 되는지, 삼천리 자전거를 우리가 얼마나 더 팔아먹고 살아야 되는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건 삼천리 자전거고요. 삼천리는 도시가스 에너지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우리 삼천리가 지금 변화하는 어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바로 이 경영기획에서 하고 그러한 페이퍼를 만들어서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스펙이 좀 높습니다. 함부로 지원하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가실 테니까 그럼 여러분들 버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한 장 정도는 소신 지원을 하셔야 되겠지만 자, 각설하고 자, 전 여기서 좀 놀랐던 게 삼천리의 공급 지역과 블랙아웃 현상의 지역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를 뽑아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의미 부여죠. 어떻게든지 하나하나의 단순한 팩트를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 이게 일을 잘하는 겁니다. 자, 정전의 원인 봅시다. 정전의 원인은 변전소 설비 이상이었다. 한마디로 설비 때문에 블랙아웃이 났다. 그런데 이번 블랙아웃은 2029년에 최대로 늘어나는 전력 소비량과 우려도 불러왔다. 야, 오케이. 지금 이번에는 설비 때문이었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력 소비량이 늘어날 텐데 그때도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 라는 우려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제제기 1이죠. 두 번째 문제제기. 신정부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죠. 탈원전. 이래서 두산이 엄청나게 주가가 빠졌죠. 그 다음에 석탄 화력발전 축소. 이 두 가지를 키워드로 삼고 있는데 이처럼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후 원전 어쩔래? 석탄발전소 폐쇄 이거 어쩔래? 왜? 예전엔 원전과 석탄발전소로 전기 만들었잖아. 근데 지금은 이거 못한다며.
그러면서 지금 전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기존에 공급했던 것을 깎아버리면 도대체 이 수요는 어떻게 맞출래라고 하는 우려입니다. 기가 막히네. 모르겠어요. 이분이 진짜 이런 논리적인 구조를 잡았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반 기자들이 쓴 거 보지 마시고요. 논술이래. 사설이죠. 오랜만에 제가 말하니까. 사설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제학 원로에게 듣다 막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들 좀 갖고 오란 말이죠. 그럼 이런 구조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럼 새로운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LNG 발전을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얘는 LNG 발전을 늘리겠다.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LNG 발전, 신재생 에너지, 즉 기존에 있었던 노후 원전과 석탄 빼고 그 다음에 LNG와 신재생 에너지로 간다는 거죠. 그럼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삼천리랑 연관성이 있으니까 하겠죠. 그렇죠. 저는 이러한 에너지 정책 변화가 삼천리가 반등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는 평가자가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데 우리 얘기를 끌고 온다는 이게 진짜 잘 쓴 거라니까요. 삼천리는 LNG 국내 1위입니다. LNG가 뭐예요? 리퀴드 내추럴 가스, 액화 천연가스. 삼천리가 국내 1위야. 에너지 정책 변화로 발전용 가스 수요가 늘 때 우리 뭐 있어? 국내 S파워 있잖아. 이거의 발전 설비를 통해서 공급 역량이 있고 만약에 공급 단가가 상승할 때 그럼 우리 실적도 좋아질 수 있잖아. 응? LNG로 가니까 LNG를 하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먹을 파이가 크다. 또한 현재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물론 이것은 지금 유가가 좀 많이 내려가 있죠. 벙커 CU 가격도 상당히 올라서 LNG와 유가의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 LNG가 더 비싸잖아요. 근데 어차피 유가도 올라가니까 가격 경쟁력도 올라가네. 둘째, 지난 2년간의 자원 개발과 해외 발전으로 인한 회사 손실 반영이 끝났습니다. 지가 뭔데 손실 반영이 끝났대. 이를 통해 다시 새로운 성장 동력에 투자할 여력 또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야, 의미 부여 끝내주네요. 의미 부여의 끝판왕. 진짜 잘 쓰십니다. 야, 좋네요. 이게 다 어딨어요, 여러분들? 신나게 보고 있는 다트에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 손실을 보더라도 우리 신재생 에너지 부분은 꼭 잡아야 돼. 그러니까 4분기 연속 흑자를 내고 있는 경기 그린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 연료 발전, 전지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에 회복된 여력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뻔뻔스럽게 본인의 주장을 아주 잘하고 있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자기소개서입니다. 기업 분석을 잘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좀 하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특히 우리 인문계 쪽, 인문계 쪽 기술직 말고 인문직 쪽들은요, 이런 쪽으로 좀 해줘야죠. 포스코 정도 가려면. 여러분들 다트 신나게 보잖아요. 근데 보면 뭐해? 하나하나의 낱개의 정보잖아. 그걸 이렇게 종합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잘 하시는 거예요. 정말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물론 이분이 프랩 방식을 다 쓰진 않았어요. 근데 뭐 그거 안 했다고 제가 되게 못 썼습니다 할 건 아니에요. 문제 제기. 근데 물론 최근에 어떠한 사태는 우리 삼천리에게 있어서 두 가지 면으로 아주 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로 가이드를 해주면 좋겠죠. 근데 괜찮아. 그건 뭐 저의 욕심이니까. 근데 좋은 건 뭐예요?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 삼천리랑 겹치네. 그 다음에 신정부는 이런데. 그래서 신정부는 요런데 그래서 이게 뭐야? 결국에 우리 삼천리가 반등할 기회야. 우리 LNG 1등 잘 대응할 수 있어. LNG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어.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새롭게 투자할 수 있는 곳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투자합시다.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 시장 우리 삼천리가 먹읍시다 라는 내용이죠. 잘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려도 돼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가 그쵸? 유가가 떨어지고 있잖아. 그러면은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시점과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면접이 늦춰져서 이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이게 틀렸냐고? 아니잖아요. 이분이 이 글을 잘 썼다라고 보는 건 뭐예요? 이분의 논리적 사고. 말은 다 뭐예요? 논리성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정보들을 가지고 이분 만약에 이거 가지고 뭐예요, 여러분들? PT 면접 시키면 이분이 이렇게 PT 면접하면 여러분들 이분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잘 쓰는 거라니까요. 이게 잘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이걸 기업에서 원한다니까요. 제가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 약간 좀 가슴 아플 수도 있는데, 기업은요, 여러분들의 스토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죠. 특히 어디에서? 자소서와 면접에서 여러분들의 스토리에 전 관심 없다고 봐요. 진짜 특이한 스토리야 라고 한다면 관심 가질 수 있겠는데 대다수의 분들한테는 관심 없어요. 왜?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의 스토리로 내가 승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러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업에서는 자기네 얘기하는 거 좋아하죠. 우리는 너의 스토리를 들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근데 너 우리의 스토리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얘기해주고 요거에 대해서 잘 써주는 분을 저는 더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왜? 이게 관심이잖아요. 이게 훨씬 더 욕심 나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 그럼 실질적으로 얘는 어떤 애지? 얘에 대한 역량과 인성을 보겠죠. 아무튼 저의 개인적인 성향도 물론 들어있는 부분이라 여러분들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건 아닌데 대다수의 분들이 보아도 와, 얘 누구야? 얼굴 한번 봐야 되겠다. 어떻게 이런 논리를 뽑아낼 수 있지? 그럼 뭐예요? 당연히 다른 항목들도 보겠죠. 왜? 이 항목이 너무나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얘 지원 동기는 뭐야? 이건 지원 동기 항목도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어떤 역량을 갖고 있어? 당연히 관심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간 있잖아요, 여러분들. 31일까지잖아요. 그때 빨리 써서 제출하지 말고 포스코, 롯데 같은 기업들은 이런 정말 대기업, 포스코가 우리나라 매출 기준으로 4위 정도 합니다.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현대자동차, 3등, 4등 하겠다. 이 정도 가는 기업입니다. 단일 기업으로 봤을 때 엄청난 거죠. 이런 데 가려면 이 정도의 인사이트. 그리고 요것도 제가 좀 드릴까 말까 걱정인데 예전에 여러분들 인턴 정도 하나 하고 뭐 아르바이트 하나 하면은 합격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도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스펙이 너무 상향 평준화돼서 힘들어요. 근데 지원은 해야죠. 그럼 어느 항목에서 내가 승부를 봐야 되냐? 이런 항목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 제가 좀 말이 길었네요. 흥분도 좀 했고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저도 모르게 말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이슈 잘 찾으십시오. 그리고 사설 뭐 진보건 보수건 간에 일단은 좀 많이 찾으셔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평론가들이 한 얘기, 기자들은 얕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깊은 것들을 보시고 구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업, 두 번째는 산업, 세 번째는 코로나 전반 경제에 대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완전 다른 관점, 종합 소재 산업으로 간다고 했는데 종합 소재 산업으로 어떻게 가면 좋을지 이런 부분도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여러분 잘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링크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소개시켜 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 저한테 문을 주시면 제가 그거에 맞게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아무튼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한 글자 한 글자씩 꾹꾹 눌러서 써주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